한국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성질환에 대한 집중 점검. 닥터의 경고. 아이고 이러다 죽나 이제 세상 끝나는 줄 알았지. 생명을 위협받았던 그날의 악몽. 그 원인은 단일질환 사망 원인 1위 뇌졸중이었습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순간 생사가 결정되는 응급질환. 전조 증상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일반 편두통이 아니고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무너진 일상. 혼자 옷을 입기조차 힘들 만큼 한쪽 팔에 마비 증세가 생겼는데요. 손도 꼼짝도 안 하고 발도 들어보니까 전혀 들리지도 않고. 당연했던 하루를 빼앗고 생명을 위협하는 뇌졸중. 오늘 당신에게 경고합니다. 네, 방금 뵌 사례자께서도 8월 중에 뇌졸중에 겪으셨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 폭염 속에서 무더운 날씨에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게 바로 뇌졸중이라고 하죠. 네, 이 사망률 단일 질환 사망률 1위인 만큼 정말 무서운 질환이라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 뇌졸중이 추운 겨울에 위험할 줄 알았는데 여름철에도 좀 안심할 수 없나 봐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더위를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더위를 먹은 것도 있지만 뇌가 집중적으로 제일 태양이랑 이렇게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더위를 먹어서 이제 뇌졸중이 생기는 거죠. 네. 뇌가 더위를 먹어서 생기는 증세다 해서 뇌졸중 딱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뇌졸증이 아니라 네. 뇌졸중이에요, 태훈 씨. 언제 바뀌었어요? 뇌졸중입니다. 원래 기억하세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풍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뇌졸중을 하나의 증세라고 해서 뇌졸증이라고 아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사실은 가운데 중자를 써서 뇌졸중입니다. 한마디로 뇌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졸업하는 중, 그다음에 죽어가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비디오를 한번 보실까요? 기본적으로 뇌졸중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렇게 동맥경화로 인해서 혈관이 막히는 동맥경화성 뇌경색, 그다음에 심장에서 있는 색전이 막혀서 생기는 색전성 뇌경색, 그리고 고혈압이랑 그다음에 당뇨 같은 걸 조절하지 못해서 뇌혈관의 일부가 이렇게 쭉 보시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 그래서 크게는 뇌경색과 뇌출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뇌졸중도 뇌혈관 질환 중 하나인데 무더위에 급증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나 보네요, 교수님. 네, 우리나라 2023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의 자료에 의하면은 겨울에 1, 2월 달에 한 78만 명 정도가 발생했고 또 이제 여름에 오히려 한 80만 명 정도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그래프를 보시면 여름에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뭐 비슷하지만 7, 8월에 좀 피크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에 확 올라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그 보고는 특히 뭐 영국 같은 경우에 폭염이 있을 때 약 1도가 올라갈 때마다 사망 확률이 2% 증가된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나라는 일본 데이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기온이 올라가고 이제 다습한 환경에서는 이렇게 탈수가 되기가 쉽죠. 그래서 탈수가 되게 되면 이제 혈관에 대해 그 피들이 이제 농축이 되게 됩니다. 농축이 되게 되면은 혈전 같은 게 잘 생길 수가 있고 이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될 수 있고 혈관을 막은 곳에서 혈관이 약해져가지고 터지게 되면 뇌출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강하신 분들께는 아주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폭염 시에 뇌졸중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아니 저는 당연히 우리 뇌혈관이 이 튼튼한 머리뼈가 이제 두개골이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특히 이 주변 온도 변화에 굉장히 약하고 예민한 것 같아요. 예, 뇌혈관 중에서 특히 뇌동맥은 일종의 근육층으로 이루어진 조직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기온이 바뀌면은 혈관이 자연스럽게 수축하기도 또 팽창하기도 하면서 적응을 하는데요. 이렇게 주변의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탈수를 유발할 뿐만이 아니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이 혈압의 변동폭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탈수로 인해서 생긴 혈전이 뇌혈류로 들어가게 돼서 뇌혈관을 막게 되면 뇌경색을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 그림 보시면 좌측에 MRI 확산 강조 영상에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혈전으로 인해서 뇌혈관이 막혀서 뇌경색이 온 부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뇌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이 생기게 되면
뇌세포를 손상시키게 되는데 우측 CT에서 빨갛게 색칠된 부분이 뇌 심부에 발생한 뇌내출혈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네, 정말 무서운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뇌졸중이 위험한 게 더위 먹은 증상이랑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교수님? 네. 네, 김 교수님. 네. 더위 먹은 증상이랑 굉장히 비슷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더위 먹은 증상을 일사병, 열사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더위 먹은 증상의 초기 증상이 어지러움증, 구토, 그다음에 뭐 한마디로 의식 소실까지도 올 수 있어서 이러한 초기 증상은 뇌졸중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질환이죠. 열사병이나 일사병이 오게 되면 한마디로 시원한 곳에서 조금 쉬시면 초기에는 잡을 수 있는데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팔다리 마비라든지 그다음에 언어마비라든지 이런 게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빨리 이 초기 증상을 알아서 응급실로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무척 덥잖아요. 네. 요즘처럼 더울 때 뇌졸중이 더욱더 급증한다고 합니다. 오늘 뇌졸중의 증상과 원인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KBS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티벗 활짝 열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들어오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티벗 상황 어떤지 이윤정 아나운서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티벗 퀘스터 이윤정입니다. 오늘도 티벗 퀴즈 보내드릴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림7님께서 뇌졸증이 아니라 뇌졸중, 뇌가 죽어가는 중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뇌가 죽어가는 중이라고 또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꼭 기억해 주시고요. 채소 좋아 우머님이 뇌졸중 너무 무서워요. 여름철에 더 무섭다니 집중할게요. 오늘 겨울씨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너무 더워서 안 그래도 머리가 아픈데 이번 방송 잘 보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그럼 티벗 퀴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여름철 뇌졸중 예방을 위해 적당한 실내 온도차는 1번 약 5도, 2번 10도, 3번 15도 중에서 선택해 주시고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뇌졸중 증상은 나타났다 사라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O일까요? X일까요? 선택해 주세요. 자, 세 번째 퀴즈. 뇌졸중 환자가 쓰러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1번 바로 병원으로 이동한다. 2번 손을 바늘로 찌른다. 3번 물을 먹인다. 4번 환자를 흔들어 깨운다.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오늘 방송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퀴즈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요. 맞습니다. 뇌졸중의 증상과 원인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요. 닥터의 경고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진 교수님의 경고는 무엇일까요? 예, 닥터의 경고. 미니 뇌졸중을 방치하면 큰 뇌경색이 온다. 미니 뇌졸중이요. 일반 뇌졸중보다 좀 작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방치할 수 있으면 뭐 뇌졸중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요, 교수님? 저희 미니 뇌졸중은 다른 말로는 일과성 뇌경색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요. 증상이 생겼다가 24시간 안에 대부분 회복되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한쪽 팔다리 마비가 오거나 그다음에 언어 마비가 오거나 아니면 시야 장애가 오거나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증세 중에 하나가 한쪽 눈이 깜깜하게 커튼 쳐진 것처럼 내려지다가 5분 만에 좀 좋아지거나 그다음에 안면 마비 같은 것들 그다음에 언어 마비 같은 게 올 수 있는데요. 이랬다 좋아지시면 더위 먹어서 그런가 보다 시작해서 생각하셔서 이제 간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니 뇌졸중은 보통은 재발률이 상당히 높고 큰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과를 가시고 필요하면 응급실을 가시는 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네, 아니 근데 교수님 뭐 말씀대로 미니 뇌졸중이니까 병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괜찮아졌잖아요. 증세가 없어졌으면은 진짜 괜찮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근데 교수님께서 경고장을 드셨잖아요. 그래서 좀 궁금하긴 한데 왜 괜찮아진 걸까요? 네, 그 미니 뇌졸중, 그러니까 일과성 뇌허혈증은 혈관이 막혔다가 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관이 막히더라도 우리 몸에서 이제 혈전이 자연히 녹을 수도 있고 또 녹은 혈전이 아주 큰 혈관이 막혔을 때 증상이 있다가 아주 작은 혈관으로 날아가게 되면 증상이 일시적으로 호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미니 뇌졸중, 일과성 뇌허혈증 같은 경우에 실제로 10에서 15% 정도가 한 달 이내 진짜 큰 뇌졸중으로 갈 수가 있고 특히 50%는
48시간 내에 대부분 이제 뇌졸중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호전되셨다고 방심할 게 아니라 꼭 병원에 오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니 뇌졸중이 단순히 그냥 미니 작은 그냥 스쳐 지나간 게 아니라 큰 뇌졸중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뇌혈관에 혈전이 남아 있는 거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경고장을 주신 건데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영규 교수님? 예, 한국형 뇌졸중 자가 진단법으로 이웃 손발이라고 있습니다. 이웃 손발 중에서 첫 번째 이웃은 이 하고 웃을 수 있는 걸 체크해 보는 건데요. 웃을 수가 없거나 우리 웃는다고 이렇게 입꼬리를 이렇게 올렸을 때 양쪽이 대칭이 안 맞고 한쪽이 좀 찌그러져 있거나 이러면 경고입니다. 그다음에 손은 손에 힘이 빠지는 걸 체크해 보는 건데 두 손을 이렇게 앞으로 들었을 때 한쪽이 이렇게 처진다거나 대칭이 안 맞으면 이상이 있는 거겠죠. 그다음에 발음을 얘기하는 건데 어떤 간단한 문장을 얘기해 보라고 했을 때 말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발음이 어눌한 경우에도 경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확인이 되면은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우리 직선 거리를 걸어보라고 했는데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한쪽으로 비틀비틀 한다거나 쓰러진다거나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네. 우리 소위 말하는 이중시, 복시라고 하는 증상도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